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반봉건 농민전쟁 홍영래의 난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사회는 19세기에 들어와 더욱 급격하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토지 겸병과 농사법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해가 가속화되었고,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일당 독재로 삼정이 문란해져 토지에서 분리된 농민들이 유민이 되거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일부 농민들은 농업기술과 상업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분홍이나 지주가 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분질서가 급격하게 와해되어 가던 당시에 이렇게 성장한 분홍들은 지방의 유주로 활동하며 사회 변동의 변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에서도 봉건적인 특권 상인에 도전하는 사상인들이 등장하여 대상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홍영래의 난에서도 지도층 가운데는 이렇게 성장한 분홍층과 대상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세도 정권에 의하여 과거제도와 국가기강이 문란해지고 삼정을 통한 관리들의 행포에 대항하여 몰락한 양반과 지식인 등이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분홍과 사상인들의 물력과 조직력 등을 결합하여 1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일어난 것이 홍영래의 난입니다. 평안도 용광 출신인 홍영래는 양반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수차례 낙방하고 그 낙방 이유가 서북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때문임을 알고 과거 시험을 포기합니다. 당대의 제도적 모순에 눈을 뜬 그는 평안도 가산에서 서자 출신 지식인 우군칙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은 곧 변혁 의지로 바뀌어 봉기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우선 평안도 내의 분홍청에 접근하여 제휴하였고, 자금 마련을 위해 상인들과도 접촉하였습니다. 사상인들은 평소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은 계층이었습니다. 또 가산 다복동의 부호 이희즈를 포섭하여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천혜의 요새인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봉기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 운산 촛대봉에 광산을 열어 유민층을 흡수하여 군대로 삼았습니다. 이 밖에도 세도 정권에 불만이 깊었던 재상 출신 김재찬을 끌어들이고 평안도 일대의 실력자, 관속들, 유랑 지식인, 유민들을 광범위하게 포섭하여 봉기 세력을 조직했습니다. 음력 1811년 12월 18일 홍영래는 자신을 평서대원수로 칭하고 거병하였습니다. 경문에는 첫 번째, 서북인에 대한 차별 철폐, 두 번째,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타도, 세 번째, 신인 정씨가 출연했으니 그를 참 임금으로 세우겠다는 세 가지 경문을 내세웠습니다. 남진군, 북진군으로 나뉜 봉기군은 열흘 만에 기산, 곽산, 정주, 선천, 철산 등 청천강 이북의 10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는 특히 각 지역의 내응 세력이 적극 호응해준 결과였습니다. 내응 세력은 좌수, 별감, 풍원 등 관리 외에 별장, 천총, 별무사 등 무장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관군의 추격을 받은 봉기군은 박천, 송림, 곽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정주성으로 후퇴합니다. 봉기군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세력이 약화된 것은 봉기군 자체의 취약성 때문이었습니다. 봉기군은 대부분 급여를 받는 임금 노동자 및 유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이해관계와 봉기 지도층인 무호, 상인, 지식인층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농 빈민층이 삼정의 문란을 혁파하고 다시 정착 농민으로 안전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바랬다면, 지도부는 단순한 제도개혁 차원이 아닌 정권의 전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도 정권의 행포에 대해 일어선다는 공동의 이해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서로 달랐기에 하청민의 자발적인 유도를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주성에 들어간 봉기군은 이제까지의 소극적 참여자나 돈 받고 고용된 군대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사나운 군대로 변모하게 됩니다. 소극적이던 봉기군이 이렇게 강인한 군대로 변한 것은 관군의 잔혹한 초토화 전술로
정주성 일대 양민과 농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관군의 무자비한 살육을 피해 정주성으로 들어온 농민들이 반군 세력이 되어 싸웠고 지휘부도 부자들의 재산을 징발하여 농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여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주성 주변 농민들이 합세하자 정주성 봉기군은 순식간에 자발적 농민 봉기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홍영래의 난은 불만 세력의 정부 전복 기도가 아니라 자발적 농민 항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결속된 농민 봉기군은 군비나 숫자 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관군을 맞아 4개월간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군의 화약매설로 음력 1812년 4월 19일 성이 폭파되고 1917명의 농민군과 홍경래 등 주모자가 모두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음력 1812년 1월 초부터 시작된 정주성 전투는 3개월 15일로 끝이 납니다. 홍영래의 난은 비록 실패했으나 이시왕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새로운 정치체제를 표방함으로써 조선 사회에 큰 타격을 가하고 그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홍영래의 난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50년 이전에는 당정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서북인의 푸대접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홍경래 일파의 정권 탈취 기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농민층 분해 과정에서 생긴 향촌부호, 경영형 분홍, 서민지주, 사상인, 몰락 양반 등 지도층이 임금 노동자와 빈농을 동원하여 일으킨 반봉건 농민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